안녕하세요. 송명숙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하지만 잘 모르는 수면의 함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한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밤새 뒤척이지 않고 8시간을 꽉 채워 잤다고 생각했는데도 하루 종일 피곤하고 자꾸 하품이 나고 집중이 되지 않는 상태.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지금 우리는 진짜 잠이 아닌 가짜 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면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뇌와 몸이 깊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요즘 현대인의 수면은 그 깊이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눈을 감고 누워 있다는 이유로 잠을 잤다고 착각하지만 뇌는 각성 상태를 유지한 채 깊은 회복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뇌와 몸이 쉬지 못하는 잠을 우리는 가짜 수면이라 부릅니다. 겉보기엔 잠들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신경계가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 가짜 수면은 우리 삶의 질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퇴, 면역력 약화, 감정 조절 장애까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하루하루 고장이 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수면 상태가 반복되면 자율신경계는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결국에는 우울감, 무기력, 소화장애, 고혈압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진짜 잠을 자지 못하는 걸까요? 그 원인 중 하나는 우리의 생활 습관 속에 깊이 숨어 있습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폰, 텔레비전, 인공조명 아래에서 보내는 현대인은 자연의 리듬과 멀어졌습니다. 낮에는 실내에 갇혀 햇볕을 못 보고 밤에는 밝은 조명과 화면으로 인해 뇌는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고 뇌는 계속 깨어 있으라는 신호를 받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감정 상태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 해결되지 않은 걱정거리, 억눌린 분노나 두려움은 뇌가 잠을 자려는 순간까지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런 감정들은 잠들기 전에도 신경계를 자극해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 걸 방해합니다. 결국 눈을 감은 채 끙끙거리며 자는 듯 마는 듯한 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수면제나 술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뇌의 기능을 억누르는 방식일 뿐 수면의 질을 높이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깊은 잠에 들어가는 걸 방해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잔 듯 만 듯한 무거운 상태를 만들어버리죠. 이런 방식의 수면은 진짜 회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체와 정신을 더 지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짜 잠, 즉 뇌와 몸이 회복되는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바로 수면 리듬을 되찾고 수면 환경을 정돈하고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수면 리듬을 되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낮과 밤의 자연스러운 주기에 따라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조절됩니다. 아침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뇌는 낮이라는 신호를 받고 약 16시간 후에 멜라토닌 분비를 시작하여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햇살을 보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낮추고 스마트폰을 멀리하며 곧 잘 거야 라는 신호를 몸에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와 운동 시간도 중요합니다. 저녁 늦게 과식을 하면 위장은 계속 일하게 되어 잠을 방해하고 격렬한 운동은 체온을 올려 뇌를 각성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저녁 식사는 가볍게, 운동은 저녁보다 오후 시간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의 수면 리듬을 건강하게 되살릴 수 있습니다. 수면 리듬을 회복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수면 환경입니다. 우리의 뇌는 민감한 기관이라 아주 작은 빛이나 소리에도 반응하며 쉽게 각성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방 안에 충전기 불빛 하나, 알람 시계의 숫자 불빛 하나만 있어도 뇌는 완전한 어둠 속에 있다고 착각하지 못하고 잠이 얕아질 수 있습니다. 깊고 질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방 안을 완전한 암흑 상태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두꺼운 암막 커튼이나 빛을 완전히 차단해주는 안대를 활용하고 가능한 한 모든 전자기기의 불빛은 제거하거나 가려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소음 역시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 벽 너머의 생활음, TV에서 새어나오는 낮은 소음조차도 뇌는 모두 감지합니다. 이런 소음은 수면의 깊이를 얕게 만들고 렘 수면과 서파 수면을 방해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기마개나 화이트 노이즈 혹은 잔잔한 자연의 소리를 활용해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면 온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체온은 잠들기 전에 서서히 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체온이 내려갈수록 뇌는 이제 잠들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고 더 쉽게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보통 밤에는 방 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고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춥게 유지하면 오히려 몸이 긴장하게 되므로 적당한 온도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침대의 상태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푹신하거나 지나치게 단단한 매트리스는 척추의 정렬을 흐트러뜨려 근육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개의 높이가 맞지 않으면 목 주변의 혈류가 방해받아 자는 내내 불편함을 느끼고 자주 깨게 됩니다. 목과 허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베개와 적당한 경도의 매트리스는 잠자는 동안 몸 전체가 편안하게 이완되도록 도와줍니다. 침실에서 무엇을 두고 생활하는지도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 옆에 스마트폰을 두고 책을 읽거나 TV를 보는 등 침대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침대는 자는 곳이라는 신호가 뇌에 명확히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누웠을 때 자연스럽게 졸음이 유도되고 뇌는 스스로 이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는 오직 수면과 회복에 필요한 행위만 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업무를 보는 행동은 뇌를 각성시키고 침대를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작업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런 인식 하나가 수면의 깊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잠들기 전 마지막 30분입니다. 이 시간은 하루의 끝을 차분히 정리하고 뇌와 몸을 이완시켜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몸의 긴장을 푸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근육의 긴장은 혈류를 방해하고 신경계를 자극해 숙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요가 동작, 예를 들어 고양이 자세나 다리를 들어 벽에 기대는 동작, 어깨와 허리를 가볍게 늘리는 동작 등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온열요법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에 손이나 발을 담그거나 따뜻하게 데운 수건으로 목덜미나 어깨를 감싸주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완화되고 체온이 부드럽게 떨어지면서 몸은 자연스럽게 이완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따뜻한 자극을 받은 후 몸이 식기 전에 침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온도 변화가 뇌에게 이제 잠들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을 잠재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들기 전에도 머릿속에서 하루 일과 내일의 걱정, 과거의 후회가 계속 떠오른다면 뇌는 쉬지 못하고 계속 작동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스마트폰 대신 잔잔한 음악이나 오디오북을 듣거나 평온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천천히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는 코로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심호흡을 반복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뇌와 몸이 이완됩니다.
생각을 끊는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은 하루 중 감사했던 일 하나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뇌에서 안정감을 주는 호르몬 분비를 유도해 수면을 더 깊고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러한 이완 루틴은 하루의 피로를 부드럽게 정리하고 다음 날을 위한 회복의 준비를 하는 과정이 됩니다. 억지로 잠에 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잠에 이끌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짜 회복되는 잠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전반을 살피고 수면을 방해하는 습관을 조금씩 고쳐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낮에 무엇을 먹고 어떤 활동을 하며 어떤 감정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가 모두 밤의 수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카페인 섭취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녹차, 초콜릿, 에너지 음료 등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어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고 뇌를 각성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문제는 카페인의 작용이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체내에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낮에 마셨다 해도 몸에서는 아직 카페인이 활동 중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늦은 오후부터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따뜻한 물이나 카페인 없는 허브차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수면을 위한 준비가 됩니다. 또한 늦은 시간에 먹는 자극적인 음식 역시 위장을 긴장시키고 뇌를 자극해 수면의 깊이를 얕게 만듭니다. 특히 기름지거나 맵고 짠 음식은 소화에 많은 에너지를 쓰게 만들어 몸이 쉬지 못하게 하고 결국 아침에 더 피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밤에는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따뜻한 죽이나 삶은 달걀 또는 따뜻한 우유 한 잔 정도로 간단히 마무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수면을 돕는 좋은 습관이지만 그 시간과 강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격렬한 운동을 늦은 밤에 하게 되면 체온이 오르고 심박수가 빨라지면서 몸이 각성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되도록 해가 지기 전이나 이른 저녁에 마무리하고 밤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로 몸을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이 접하는 자극 중 하나는 바로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화면입니다. 스마트폰, 텔레비전, 컴퓨터 등에서 나오는 푸른빛은 뇌가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는 습관은 뇌가 잠들 준비를 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이런 화면의 자극은 단순히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뉴스나 영상, 메시지 등의 내용도 감정을 자극해 뇌를 각성시킵니다. 따라서 잠들기 1시간 전에는 가능한 모든 화면을 끄고 감각을 차분히 가라앉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감정의 정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은 눕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떠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종종 간과합니다. 특히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나 억눌린 감정은 잠자는 시간에도 뇌를 쉴 수 없게 만들며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간단한 글쓰기입니다. 자기 전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 중 힘들었던 일, 기뻤던 일, 감사한 일 등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은 감정을 밖으로 꺼내어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뇌가 그 감정에서 벗어나 안정감을 느끼도록 만들어 줍니다. 또한 명상이나 호흡 훈련도 좋은 방법입니다.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길게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면 뇌파가 안정되고 몸은 부교감 신경 지배하에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며 매일 몇 분씩만 실천해도 수면의 질을 서서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수면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불규칙한 수면 시간은 몸의 생체 시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매일 다른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은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의 리듬을 깨트리고 결국에는 피로가 쌓이는 몸을 만들게 됩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은 되도록 피하고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일관된 리듬을 지키면 몸은 자연스럽게 정해진 시간에 졸리게 되고 숙면을 위한 호르몬들이 제 시간에 작동하게 됩니다. 수면은 억지로 자는 것이 아니라 몸과 뇌가 자고 싶다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이끌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일상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 간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더 편안한 밤과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수면 리듬, 환경, 이완 루틴, 생활 습관은 깊고 회복되는 잠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바로 우리 몸이 회복되는 깊은 수면과 렘 수면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있습니다. 몸의 진정한 회복은 단순히 몇 시간 눈을 감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의 깊이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면 단계들이 제대로 작동해야 비로소 아침의 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깊은 수면과 렘 수면, 이 두 단계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회복 메커니즘입니다. 깊은 수면은 우리가 잠든 직후부터 나타나며 뇌파가 느려지고 전신의 에너지가 재생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력이 회복되며 뇌 속의 노폐물이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이 단계가 부족하면 아무리 오래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몸은 계속 무겁게 느껴집니다. 반면 렘 수면은 잠이 든 지 몇 시간 후 주로 새벽 무렵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며 정서적인 경험과 기억을 정리합니다. 꿈도 이 시기에 가장 많이 꾸게 되며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렘 수면이 부족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쉽게 예민해지거나 무기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수면 단계가 자연스럽게 교대로 반복되는 것이 건강한 수면 구조입니다. 그런데 생활 속의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이 구조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야식, 늦은 스마트폰 사용, 과도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면 시간 등은 렘 수면과 깊은 수면의 흐름을 깨트리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이런 구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수면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잠드는 것이 수면 구조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잠들면 깊은 수면이 가장 잘 나타나고 이후 자연스럽게 렘 수면으로 이어지면서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저녁 시간에는 활동을 서서히 줄이고 조명을 어둡게 하며 뇌와 몸에 이제 쉴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습관이 자리 잡히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일정한 시간에 졸음이 찾아오고 숙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감정 안정 역시 렘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안하거나 초조한 감정 상태는 렘 수면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감정을 정리하거나 조용한 음악이나 명상으로 뇌를 진정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짧은 일기나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습관은 감정을 부드럽게 정리해주고 다음 날의 기분까지 바꾸는 효과를 줍니다. 이런 정리 작업은 뇌가 불필요한 긴장을 내려놓고 다음 수면 단계로 순조롭게 넘어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숙면을 위해서는 수면이라는 활동이 단순히 밤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살을 충분히 보는 일부터 낮 동안 적당한 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몸과 마음을 가라앉히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가장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낮에도 규칙적인 루틴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낮에 햇볕을 쬐고 적당한 활동을 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감정을 누적시키지 않는 일들이 모두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좋은 수면은 낮의 생활 방식에서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려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멀리 두는 것, 자기 전 10분만 눈을 감고 심호흡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고 구체적인 실천들이 모여 결국에는 수면의 질을 바꾸고 삶의 에너지를 회복하게 해줍니다. 수면을 바꾸는 일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정하고 매일 조금씩 실천한다면 우리 몸은 반드시 그 변화를 알아채고 그에 맞게 회복의 시스템을 다시 작동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지 아침에 개운한 기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억력, 면역력, 감정 안정, 집중력, 활력, 건강한 노화까지 모든 영역에서 그 효과는 차근차근 드러나게 됩니다. 잠은 단지 하루의 마무리가 아니라 삶의 전 과정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회복의 시간입니다. 깊은 잠을 잘 자고 일어난 날은 기분이 좋고 작은 일에도 웃을 수 있으며 새로운 일에 도전할 용기가 생깁니다. 반대로 얕고 끊어진 잠을 잔 다음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지친 듯한 느낌을 받고 감정이 예민해지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면을 보이지 않는 면역력이라고도 말합니다. 수면이 안정되면 감정도 함께 안정되고 사고력과 판단력, 인내심까지 강화되는 것이죠. 단순히 체력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수면은 우리의 정신과 삶의 태도에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중장년과 노년의 시기에는 수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구조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쭉 자는 것이 어려워지고 잠든 후에도 자주 깨고 다시 잠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그 여파는 다음 날의 활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 바뀌는 수면 패턴을 이해하고 이에 맞게 생활 습관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들고 수면을 유도하는 신호가 약해지기 때문에 아침 햇볕을 자주 보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햇빛은 눈을 통해 뇌로 전달되어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의 리듬을 되살리고 생체 시계를 바로 잡아줍니다. 또한 낮 시간 동안 가벼운 활동이나 산책을 통해 몸의 피로를 적절히 유도하면 밤에는 더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녁 시간의 루틴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자극적이지 않게 구성하고 식사 후에는 조명을 낮추고 활동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천천히 마무리하는 습관은 뇌에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자연스럽게 깊은 수면으로 이어지게 도와줍니다. 만약 불면의 습관이 오랜 시간 누적되었다면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각성된 상태로 잠들던 몸은 쉽게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조급함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찾는 과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은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편안함을 주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반복이 몸에게 이 시간에는 쉬어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뇌는 그 신호를 점차 학습하게 됩니다. 이런 학습이 일정 기간 반복되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저녁이 되면 졸음이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리듬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기대감과 강박입니다. 오늘은 꼭 자야 해라는 생각, 내일 중요한 일이 있으니 오늘만큼은 잘 자야 해라는 마음은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잠은 의식적으로 노력할수록 더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억지로 누워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조용히 일어나 마음을 가라앉히는 활동을 하거나 천천히 심호흡하며 긴장을 푸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시간은 잠을 유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뇌에게 지금은 괜찮아라는 안정감을 주는 시간입니다.
이 안정감이야말로 수면의 가장 중요한 준비 단계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수면의 구조와 환경, 감정, 습관에 대한 이해는 단지 수면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하루를 더 나은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잠은 우리 인생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활동입니다. 그만큼 수면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새롭게 세우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수면은 면역력을 끌어올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기억력을 회복시키고 체중 조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한 뇌세포를 정리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뇌의 피로를 씻어내는 등 전신 회복의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수면은 건강한 삶을 이어가기 위한 숨겨진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둥을 방치한 채 살아갑니다. 잠을 줄이거나 얕은 수면에 적응하거나 수면 부족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점점 더 피로한 삶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이런 상태는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 전체를 지치게 만들고 결국에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력이 떨어진다거나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체력이 줄었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점검해 볼 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피로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원인은 회복되지 못한 밤일 수 있습니다. 회복되지 못한 잠은 매일 조금씩 우리 몸속 자원을 소진시키고 그것이 쌓이면 몸과 마음의 회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수면의 질을 바꾸기 시작하면 몸은 아주 빠르게 반응합니다. 단 일주일만 수면 리듬이 회복되어도 몸의 무거움이 줄어들고 생각이 또렷해지며 기분이 한결 밝아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면은 가장 빠르게 삶을 바꿔줄 수 있는 비밀의 열쇠입니다. 중장년과 노년의 시기에는 그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밤을 새워도 하루 이틀이면 회복이 되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 하나가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더더욱 수면을 하나의 치료법처럼 다루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실천하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면을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잠을 하나의 생리현상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돌보고 내 마음을 달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면을 삶의 중심에 놓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는 커튼을 열어 햇빛을 들이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며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소화기관을 자극하는 것. 낮에는 햇볕 아래를 산책하거나 틈틈이 창밖을 바라보며 눈과 뇌를 쉬게 해주는 것. 저녁에는 조명을 부드럽게 하고 감정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루틴을 갖는 것. 이 모든 습관이 쌓이면 수면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오는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잠에 이끌리는 경험. 억지로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쉬는 상태로 흘러가는 것. 이런 상태가 진짜 수면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면이 계속될수록 우리는 매일 아침 조금 더 밝아진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더 나은 기억력, 안정된 감정, 활기찬 기분, 그리고 튼튼한 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잠을 잘 자는 것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며 자신을 챙기는 일보다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수면은 가장 먼저 포기되기 쉬운 시간입니다.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혹은 늦은 시간까지 TV나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어느새 잠은 밀려나고 맙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피로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구조적인 신호입니다. 그 피로를 해소하지 못한 채 계속 버티다 보면
몸은 어느 순간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잃고 맙니다. 기억이 깜빡이고 감정이 예민해지며 장기적인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집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 잠을 바로 세우는 일이 결국엔 삶 전체를 다시 바로 세우는 길이 됩니다. 수면은 노력해서 얻는 성과가 아닙니다. 마치 햇빛을 바라보면 그림자가 따라오듯 우리 몸이 제대로 쉬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려고 발버둥치기보다 잘 잘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30분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조급하거나 긴장되어 있다면 밤새도록 몸은 깊은 잠에 들어가지 못하고 떠다니듯 깨어 있게 됩니다. 반대로 그 시간에 차분히 몸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가라앉히면 뇌는 빠르게 안정되고 회복의 리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다음날 아침 몸이 먼저 말해줍니다. 좋은 잠을 잤을 때의 느낌은 아주 분명합니다. 가벼운 몸, 맑은 머리, 기분 좋은 마음,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그 감정은 하루를 밀고 나가는 힘이 되고 그런 날이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런 이유로 수면은 단순히 하나의 습관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자 삶을 복원하는 기술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필요하며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회복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볼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햇빛을 10분 이상 얼굴에 받는 것. 낮에는 몸을 너무 가만히 두지 않고 조금씩 움직이며 순환을 돕는 것. 오후에는 자극적인 음식과 카페인을 피하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악이나 향기로 감각을 이완시키는 것.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심호흡을 하며 감사한 일을 하나 떠올리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어느 날부터인가 자연스럽게 몸이 졸음을 느끼고 머리가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반복될수록 피로는 줄어들고 활력은 되살아나며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이제 잠은 단지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시간이 됩니다. 수면을 고치는 것이 곧 삶을 고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자는 척이 아니라 진짜 잠을 통해 매일매일을 회복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한 작은 실천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내일 아침이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하나씩 조용히 천천히 잠을 맞이하는 법을 다시 익혀가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당신의 밤이 진짜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